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주말 대장동 미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도 뜨겁습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듯 했지만 중량감 있는, 무게감 있는 신진 개혁 보수 후보가 나타나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다시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후보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촌철살인 멤버로 와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설 변호사님이랑 편하게 재밌게 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요. 말을 꺼내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청문회 비슷하게 해야죠. 그럼요. 아유, 네.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 일단은 결심은 쓰셨고, 네, 결심 섰죠. 예, 네. 당 대표로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이 아니고 당 대표로. 네, 사실은 좀 뭐 빠른 감이 제가 봐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선발 투수 에이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선발로 던질 만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빠지거나 예, 아니면 팀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서 공을 던지는 분들이 공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상한 대로 뭐 음. 관중석으로 공 던져버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사실은 루키 신화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딱 신인 선수인데 와가지고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이런 거. 우리 또 스포츠 팬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뜨거워질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또 농구 만화 같은 것들도 떠오르기도 예, 그렇죠.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특정 만화를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뭐 갑자기 야구에서 농구로 비유가 확 넘어가지만 슬램덩크, 그렇죠. 제가 이제 강백호. 국민의힘의 강백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전투라고 하기 이제 당권 주자 경쟁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 하고 정치 끝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 사실 수도 이제 있어요. 슬램덩크에서는 네. 마지막에 가장 강한 그 산왕이었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붙잖아요. 네. 지금 사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도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에요. 아유, 다 뭐 대선 음. 후보급이다가 저희 뭐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시죠. 근데 근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대역전극 이런 게 더 재미가 있고 그분들은 사실 얼마나 부담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담 없이 가볍게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스포츠에서도 또 의외의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 개혁 후보시고 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순천에서 지금 정치적 역량을 닦고 계시고 순천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전남, 광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제일 단적으로 지금 느끼는 게 오늘 우리 촌철살인 오랜만에 또 방송하는 거지만 제가 빠지면 누가 와서 방송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의 국민의힘 인재풀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저희가 투자하고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시고 그런 것들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역할을 뭐 저보다도 저 이상 누가 더 열심히 할까 싶은 생각이니까요. 또 그리고 순천은 원래 전통적으로 거의 당대표 나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전통적으로 당대표 당선이 있었으니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저는 그 전통은 깨지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질문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출마 소식을 접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어찌 보면 젊은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순대 사진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순대 사진이 올라와 있지? 보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요즘 밀고 있는 그 호가 순대 천하람 순천 대스타. 순천 대스타. 네, 그래서 원래 순대 하면 사실 저희 순천대학교가 이제 순대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요새는 저는 좀 약간 재미있게 순천 대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대스타가 될 것을 본인이 예감하고 그걸 밀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진짜 대스타가 될 것 같고, 저는 한편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참 부럽습니다. 국민의힘에는 항상 어떻게 저런 변수가 나와서 이 전당대회가 정말 재미가 없어질 뻔하다가,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비웃음 쳤어요. 코숨 치고 뭘 되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천하람 위원장의 그 며칠 전에 어떤 이런 출마 소식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아 이러면 또 최고위원 누구 한 분 계시던데 그 네. 국민의힘이 있던데 하여튼 저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정치인으로서도 음. 한 체급을 더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여서 뭐 저희 또 촌철살인이라는 프로그램 예. 면에서는 좀 좀 아쉬운 손실이 또 있을 수 손실이 있어요. 생길 수도 예. 있지만은 저는 하여튼 소기에 아주 보람 있는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천하람 당권 주자에 대한 청문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이제 주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주제 또 있으니까요. 네. 2부는 마지막 주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란이 또 가겠다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도 하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네, 우리 설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네. 또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당 대표가 드디어 그러니까 그 계속 신신당부를 했던 당과 본인의 문제를 분리하겠다라는 어떠한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예. 본인이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기존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솔직히 반신반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 최고위원회라든지 여러 주위에서 말렸던 것은 사실이고 저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네. 어차피 왜 그러냐면 뭐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기소는 100%돼 있는 것이고 네. 예정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는 하겠지만 어차피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가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또 판단을 하면 될 문제라서 그러더라도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검찰 측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요즘에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2020년도에 바뀐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신조서는 그게 증거 능력이 이제 재판에서 아주 그 내용 인정하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건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내용 인정이라 해서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한 것이 맞다라는 그리고 예.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증거로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그걸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어쩌면 신병 처리, 우리가 소위 예. 얘기하는 구속영장 구속영장? 발행을 하기, 예. 그러니까 발부를 하기 위한, 청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밑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찌 보면 맞다. 대표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해명을 하겠다, 소명을 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에 대한 또 그게 부담이거든요. 예. 이거 체포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국회로 넘어왔었을 때 또 이걸 가지고 가결해야 되느냐, 음. 부결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 또 거기에 또 따라서 그냥 계속 기승전, 방탄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염려해서 이런 부분까지 당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가시겠다, 출석하겠다라고 한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일단 그 법률적으로는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진술 거부하면 됩니다. 예. 뭐 진술서 내놓고 진술 거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가서는 얻을 것만 있어요. 예. 검찰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검찰의 전략을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얻어서 나올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보니까 그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잃을 게 없다 이거. 음.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일단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그걸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거는 당내입니다. 예. 만약에 안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방탄 논란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 비명계 의원들이 왜 안 가냐 떳떳하면 가지 이러다가 그러면 체포동의안 나오고 뭐하고 하면 어떡할 거냐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치적으로도 저는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메시지적인 면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구질구질하다. 그냥 성실하게 가서 조사 잘 받고 제가 뭐 결백 증명하고 오겠다라고 할 텐데 대선 패배 계속 뭐 했으니까. 대선 패배니 정치 보복이니 막 이런 것들을 섞으니까. 예.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설 변호사님은 당이랑 본인을 분리한다고 하시지만은 당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예. 뭐 무슨 뭐 검찰 독재 해가지고 장외 투쟁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뭐 밤새서 뭘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니까.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보고대가 이제 이번 주말에 예.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뭐 장애 투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뭐 그런 성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돌면서 국민보고대회를 했던 것을 서울에서는 어떤 인원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실내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광화문에서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어찌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한 이후로 당의 기류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강경 모드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끌려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당과 본인의 개인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당에서는 또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무도하다. 검찰의 어떤 소환 요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든지 흘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도 갑자기 쌍방울 김성태 회장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저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면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무도한 수사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뭐 예를 들어서 탄핵안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소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 네. 있을 것으로 보시죠. 영장 청구는 저는 당연히 이건 근데 제가 볼 시점은 때 언제로? 사법적 영역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 영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6월까지는 예. 국회가 계속 열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 검찰로서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사건 뭐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발부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가 다소 변화에 지금 뭐 좀 감지는 되고 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6월 달까지는 어차피 뭐 신병에 어떤 문제가 없을 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7월 달 임시회를 놔두고도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최근에 시작된 김성태 쌍방울 수사예요. 예. 그때가 되면 7월 달 정도가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수사의 성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사 굉장히 초기예요. 예. 굉장히 초기인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참 억울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일 처음에 김성태 회장 입고 갈 때 뭐라 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밝혀낼 수 있다 예. 그랬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나오지 않고 갑자기 이게 대북 대북 송금 송금. 예. 문제로 지금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색깔론이 갑자기 불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지금 검찰의 아직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설한다는 것이 이게 저는 제가 뭐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상당히 좀 뭐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7월 달 임시회가 열릴 때쯤이면 어느 정도 저는 이 수사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마무리되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고비는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7월 임시회 어차피 민주당이 열 겁니다. 아. 그러니까 1월에도 원래 그 국회 안 여는 기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열 거예요. 예.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이 체포동의안은 제가 봐도 운명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이 차라리 그냥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방탄 논란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것도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반대로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부결을 시켜버리면 방탄 논란 없어지고 뭐 그 이후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되는 예. 거니까 해서 의외로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이니까 가결을 누를 사람들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무고함을 믿는 분들도 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빨리 이거 해서 그냥 가서 법원에서 한번 법원에서 판단- 그냥 예. 판단 한번 받아보고 이거 검찰 조작이라는 거 우리 네. 받겠다라고 할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저는. 근데 반대로 이게 전 약간 농담입니다만은 이게 무기명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냐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누를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럴 수도 그쪽에서 있죠. 예. 뭐 그건 가능성이 이거 뭐 영역이니까. 제가 약간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게 저도 그래서 약간 기명화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이 얘기는 알 수는 없다 어떻게 아. 갈지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겠는데 어. 이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구속만 피하면은 예. 기소당해도 예. 어차피 거기 그 당무위원회 음. 위원장이 당대표거든요. 예. 그럼 직무정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1심 재판이 그러니까 총선 이전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결론이 설령 1심 재판이 나와도 또 항소하겠다고 뭉갤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 이거 구속만 피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굳이 너무 박하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아마 저는 조국 장관 때 지난 총선 때 그때 총선 전에도 조국 장관 리스크는 터졌었어요. 당시도 조국 리스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얻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예. 대권을 넘겨준 게 또 조국 맞습니다. 이제 리스크라는 그런 부분 무시할 전망도 수가 없고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예. 그때는 조국은 당 내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당 내에 어찌 보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특히 저는 광주 전남 예. 지금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지지율이라든지 지금 지표가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 특히 광주 전남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민주당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당대표가 처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국민 보고대회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대표의 메시지가 먹혀 들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예.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먹히고 있었나라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아,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쓴소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 이재명 대표 현재 수사가 사실은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입국 뒤에 크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혐의들이. 그 300만 달러를 송금을 했고 그 송금 과정은 어떠했고 또 경기도에서 공문을 해서 우리 방북 초청을 좀 해달라 이런 공문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역사실록이다. 범죄실록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북한이 아무리 외화가 궁하다고 해도 300달러 보내면은 싫어하겠죠. 300만 달러. 네, 300만 예. 달러 정도면은 이제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 처음에 입국할 때도 저것도 결국은 남욱의 길을 가겠구나. 아. 원래는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료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하면은 또 바뀌겠구나.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그런 뭐 계좌 송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어느 정도 직접적인 증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대북에 현물 지원이 아니라 돈을 보낸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게다가 이게 뭐 유엔 제재라든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로 이걸 인정했다면은 부인하기 어려운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좀 있을 거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하노이 노딜 되고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뭐 북한이랑 뭘 하려고 했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성격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했을 거다. 아. 어려울 때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거를 이재명이 해낸다라고 해야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이낙연 당시 전 총리의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예. 뭔가 업적이 필요할 때였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뭐 소설인지 뭐 왕조실록인지 이거는 뭐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개연성 자체는 높지 않나. 좀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이랑은 다 방북을 할 때 데려가셨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좀 사이가 좀 약간 멀어져 뭐 있었나요? 그랬다라는 네. 내부적인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 친문계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그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네. 뭐 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어떤 나오고 있는 내용들, 쌍방울 회장이 예를 들어서 돈을 보냈다는 건 저도 사실로 보여요. 그건 거래 계좌를 다 예.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300만 달러도 뭐 마카오에서 한치기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계좌가 다 저는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이고. 근데 돈을 보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범죄인이에요. 특히 주가 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쌍방울 산하 계열에 있는 나노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무슨 뭐 히토류 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이 부양됐단 말이에요. 그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돈을 보낸 것이 어떤 북한과의 어떤 자기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어찌 보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 그러니까 뭐 호재로서 저는 그렇게 돈을 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를 보내더라도 30몇 억을 보내더라도 몇백억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보도된 내용들은 그것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예. 이 문제거든요. 예. 자기는 이재명을 뭐 대통령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고 했었지만은 아니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들어 주려고 했다면 그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했었으면 모를까. 예. 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송금한 것 자체가 곧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왜냐하면 둘 다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바꿔줘서 예. 통화를 했다. 근데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은 둘 다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앞으로 진짜 그것이 대북 송금한 것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 한다면 왜 위한 것이고 어떻게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증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있어요? 이화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없었으면은 이 얘기가 애초에 안 나옵니다. 예. 김성태라는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건 그냥 김성태의 문제고 이게 예.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로부터 뭐 이런 거 저런 거 차도 받고 뭐 하고 비서도 해서 받고. 지금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네. 뇌물 혐의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통화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당연히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때 경기도를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예.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 당시 지사를 위해서 자기가 부지사로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예. 우리도 보면 광주의 부시장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물론 시민이겠습니다만 당장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화영이랑 같이 뭔가 이거를 합작을 해가지고 북한과 뭘 하려고 하고 돈을 보내고 했다면은 이게 단순히 이화영만 보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논란과 비슷한 겁니다. 예. 유동규만 보고 했겠느냐. 예. 이화영만 보고 했겠느냐.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정도로 그냥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냐.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앞으로 증폭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